You don't know what is it we're say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is honey that you're fak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We're all having fun. 네,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인천 아파트 시장의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언제나 그랬듯이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최근 정부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세 대출에 있어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는 사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 잠깐 짚어보고요. 특징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출 규제 강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대출 규제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거 규제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그냥 단순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수요가 없고요. 투기 수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실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실수요,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또 최근 많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부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대다수예요. 자, 그런 분들을 정부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이 강한 펀치를 한 방 날렸던 대출 규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뭐 가수요가 없잖아요. 뭐 다 전세자, 뭐 집은 몇 채씩 사는 사람들은 있지만 뭐 전세를 일부러 내가 사는 집 말고도 뭐 한 채를 더 전세를 얻는다, 두 채를 더 전세를 얻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을 겁니다.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전월세 시장. 자, 이거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거 민심이 완전 돌아서 버릴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 폭등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요. 자, 지금 열흘 전에 자,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상황이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자, 전세 계약금 날리고 거리에 앉을 판이다. 대출 축소에 이사철,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자, 악소리가 나고 있다. 자,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나쁜 놈들이에요. 보면 이 전세 대출이 잘 안 되면서 또 이제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또 이제 대출을 뭐 좀 할 수 있다, 해주겠다. 끼어 팔기식 또 이제 영업행위를 또 했거든요. 하여튼 믿을 놈들이 없습니다. 믿을 놈들이. 그림사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저 전세 대출 받으려고 이제 은행을 찾았는데 이 은행의 문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자, 은행에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요. 자, 경기도 동탄에 전셋집을 알아보던 김모 씨. 자, 이달 초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파기했다. 전세 계약 파기했을 때 그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또 계약금도 안 주겠다라고 하는데 계약금 포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계약금이 어떤 돈입니까? 소중한 힘들게 또는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자금인데요. 자,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수억 원에 하는 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냐면서 이금융권도 알아보라지만 이율이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난다.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할 판이다. 최근 그 임대차 3법 이후에 그 법안이 실행된 이후에 그 전세보다는 월세 또는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P2P라든가 이제 사금융 쪽, 자, 이 제2금융 쪽으로 이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높은 이율이 발생된다는 건 뭐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 소비의 여력 자체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내수 경기 시장에서도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 그 대출을 진행하는데 이게 좀 간당간당하다,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약이라는 걸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다른 일신상의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다 그러면 배액배상 뭐 해야겠죠. 그런데 그 전세 대출 이거 불가피하게 진행이 안 돼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서로 간에 배액배상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두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목돈, 종잣돈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겠죠. 그런 조건의 물건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전세 실수요자들이 그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내렸죠. 내년에 또 대선이 있고요.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또 선거도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론이 안 좋아지게 되면 선거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지금은 내년에 선거라는 이슈를 의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3040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지금 뒤져보세요. 굉장히 또 이제 언론 보도도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그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뭐 TV 안 볼까요? 뭐 인터넷 안 볼까요? 당연히 보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불만을 많이 호소하고 있구나.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또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 뭔가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불과 진짜 잠깐 사이에 정책을 호떡 뒤집듯이 바로바로 뒤집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대출 이 막혔기 때문에 자 수천만 원을 날렸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그 월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싼데도 지금 매물들이 빠르게 그동안 소진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세 대출 완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빠르게 호떡 뒤집듯이 빨리 뒤집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자, 일부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은 맞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래 정책이란 사회적 통합, 합의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정책적인 부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치 앞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고 진행을 했는데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회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사과가 없습니다. 일절 사과가 없어요. 뭐 이번만 그런 건 아니죠. 예전부터도 부동산 정책 뭐 잘못됐다 시장에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못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이 가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일부만 받아도 되는 여유 있는 세입자들도 대출이 다시 막힐 수도 있다. 막힐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자, 한도를 다 채워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대출을 받으실 때 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쯤에 이제 발표될 그 가계부채 그 추가 대책 발표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발표 대책안에 뭐 예상입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일단 대출을 막 늘리는 건 안 되니까 그 실수요자에게 이제 자금이 조달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자, 당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내놓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그 상환해라, 분할 상환해라, 전세 대출 분할 상환 도입이 거론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뭐 제약이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가 좀 이렇게 차등화돼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추가 대책 사항을 좀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책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출 완화가 된다고 해서 지금 다 나오는 상황이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됐다고 하니까 그냥 다 다시 정상화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를 좀 지켜보시고 진행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매매가 시장도 또한 전세가 시장도 지금 못 잡아내고 있는 현 정부. 자,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 가격 이중화. 자, 신규 계약 상한제 표준 임대료로는 자, 집값을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또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특별한 대책 없을 거다. 지금 골머리를 쌓고 있고 이거 고심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몇 차례 언급해 드린 적 있죠. 자, 이날 홍 부총리가 전세시장 이중화 구조 문제, 자, 이 약 2개월 남아서 아직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는 다만 시장의 가격 제한이나 규제를 가하는 정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있다. 표준 임대료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자, 특별한 대책이 없을 거예요. 자, 홍 부총리가 기재부 부동산 담당 부서에만 머리를 짜내지 말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민간의 목소리도 좀 듣겠다. 왜? 지금 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이 전세 시장 난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뚜렷하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홍 부총리가요, 부동산 가격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다. 자, 그러나 더 이상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고 그동안 충분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부동산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시중에 많이 풀린 자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올라갔는데 금리 올리면 즉 이제 그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고점이고, 자,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과 그 다음에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뭘 한다고요? 확장을 시키겠대요. 확장을. 자금을 더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홍남기 부총리가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돈을 한쪽에서는 줄여가긴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부분보다 이 확정, 그러니까 이 재정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정 확대 재정이라는 부분은 사전적 의미로 또 보게 되면은요,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세입을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지금 집값이 올라서 일정 부분 올라서 자 올라간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화폐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유동성 자금이 지금도 그 한 460조? 60조 정도 된다 그러죠. 엄청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 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린 유동성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지만,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가 지금 IMF 총재하고 만나서 한국 경제에 관해서 지금 통화 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제 견해입니다.
자, 내년에 정부가 시중에 많이 풀린 자금 회수하는 전략을 펼칠 거고요. 자, 금리가 몇 차례 또 인상이 되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얘기한 바가 있죠. 자,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확대하는 분야에 이 통화 지출량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쉽사리 하락 전환하거나 또 쉽게 꺾이지만은 않겠다라고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또 어떤 대외적인 변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부동산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맞추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천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자, 매매 가격 증감률은 서울도 경기도도 인천도 마찬가지로 좀 전주 대비 그 증감률이 소폭 감소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인천에서는 그 유일하게 남동구가 이 매매 가격 증감률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머지 지역은 전주 대비 증감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크나큰 변화는 대부분 지역, 인천의 대부분 지역에선 없었을 거라고 또 판단이 되고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들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어디를 가든 이 다운 거래라든가 또는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가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불법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적발 거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불법적인 이 분양권 거래 좀 지양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주의 특징 지역 남동구와 서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남동공단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구월동도 있고, 자, 이쪽에 노년지구도 있습니다. 만수동도 있고요. 자, 이쪽 가깝게 이제 인천광역시청역의 GTX B 노선이 이제 앞으로 정차할 예정이고, 또한 이 아래쪽에는 제2경인선이 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서창 쪽으로 지나서 저 광명, 최종적으로는 노량진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이제 그 월판선 또 지나가고요. 자, 수인 분당선 지금 수원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종 교통 호재가 지금 있고요. 자, 최근에 또 이쪽에 이제 9월 아시아 그 선수촌이 있죠. 그 선수촌 일대에 그 신규 공공택지로 이제 그 18,000세대를 건립하는 9월 2지구 개발 사업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지금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자,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들 주변으로 지금 전세가도 그 매매가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 주변 지역에 자, 매매가가 좀 상승을 하겠구나. 자, 전세가도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 학습을 하신 분들이 또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 지역 내 실수요자와 자, 외부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남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쪽에 그 만수동이 있습니다. 만수동 같은 경우에 그 일전에도 이쪽에 이제 주공 아파트 시리즈들이 있는데 오래됐어요. 자, 그 요 아파트가 수도권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2년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쪽 해당 지역에 그런 투자성이 좀 강한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이 자, 밀려있는 만수동 쪽에 투자자와 실수요자 유입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2년 그 규제가 이제 백지화가 되기 이전에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실수요가 그러니까 실제 거주가 가능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백지화가 됐죠.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쪽으로 이제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투자자들이 또 덤벼들 수 있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이긴 하지만 아직
그 구역 지정이라든가 또는 그 추진이라든가 또는 아직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도 이제 몇 년이라는 게 남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수요로,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청라 국제도시가 있는 이 인천의 서구도 매매가가 뭐 전주하고 크게 변동성은 없지만 일단 인천 내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인천 서구에 그 심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심곡동이라고 있는데 이 심곡동의 그 매물들이 보통 전세든 그 매매가 자체가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이쪽이 이제 인천 서구청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 주변으로, 그러니까 신곡동 일대에 단지들이 지금 전세가 가격 소폭 올라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매매가든 전세가든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좀 몰렸다라고 판단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물건이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편이고,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간간히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인천 서구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2차 접종을 맞고 나서요, 몸이 왜 이렇게 나긋나긋해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발음도 이상하고 하긴 한데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주말인데 주말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